반가운 초인종 소리가 있는 김현진의 시크릿 문을 열었습니다. 첫 순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 이제는 나 이분 알아 라고 답하실 텐데요. 김현진의 시크릿에서는 두 번째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 버클리와 함께하는 대입의 모든 것이라는 타이틀로요. 여러분들께 정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특히 입시는 정보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대학에 입학하실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원장님께 다양한 또 질문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답을 또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기대되는데요. 버클리 아카데미의 제임스 서 원장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달라스가 비가 이렇게 촉촉하게 내리는데 첫 순서로 모셨어요. 네. 많은 학부모님들 들으시면서 좋은 팁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원장님? 네, 바쁘게 지냈죠. 엄청 바쁘신 분이에요. 달라스에서 저도 뭐 바쁘다면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인데 정말 바쁘신 것 같아요. 학생들 관리해 주시고 직접 발로 뛰시면서 함께 달리는 학원입니다. 버클리 아카데미에서 특히 이번에 오시면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4월이 대입 결과가 나오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시기가 맞나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버클리 학생들 대입 결과 또 성적표잖아요. 원장님께서 그동안 달려오신 성적표인데 그 근황으로 좀 먼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학생들 다음으로 이제 4월이 기대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4월 달이면은 모든 학교들에서 대학 입학 통보를 다 보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항상 4월이 기대가 되고 이번에도 아주 좋은 기록을 세웠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와 함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60여 명의 학생들이 저희와 함께 했는데 하버드, 뭐 프린스턴, 콜롬비아, 스탠퍼드, 뭐 유업 시카고는 2명, 네. 다르트머스는 2명, 듀크 라이스는 4명, 뭐 밴더빌트 2명, 와슈 3명, 에머리 뭐 이런 등등의 상위권 대학에 입학했고요. 와. 네, 그리고 이제 그렇군요. 60명 중에서 55명이 UT 아스틴 합격되고 또 네. 어너스 프로그램이나 스칼러십 같은 것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군요. 와, 이렇게 들으니까요. 진짜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불리는 그 리스트에 많이 들어갔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외에도요. 그리고 이제 BSMD라고 이제 의대 통합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도 3명이 들어갔거든요. 들어가기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보통 한 2~3%밖에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라이스 베일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명 와. 뽑고 그러거든요. 대단합니다. 사실 이렇게 전문적으로 같이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정말 맥시멈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그 학교로 딱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쵸. 그래서 결과가 말해주는 학원 역시 버클리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입시가 어땠는지 좀 분석을 또 할 수도 있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매년마다 대입 트렌드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입학 시즌에는 첫째 제일 중요한 거 저희가 노리한 게 이제 랭크가 훨씬 더 덜 중요해졌어요. 학생의 랭크요? 네, 그러니까 이제 GPA는 아직도 제일 중요한 대입 요소지만 전교 1등이던 10등이던 이번에는 별로 차이가 없게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학원생들 중에서도 이제 아이비리그나 스탠포드 합격된 학생들은 전교 10등 안에 든 학생들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전교 2~3% 안에 든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예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교 1, 2등 학생들이 주로 가는 이런 대학에 이번에는 10, 20등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가 전교 1, 2등은 아니지만 네. 20등 안에 들기 때문에 네. 이번 입시 트렌드가 나에게 행운이다라고 하실 분들이 있으실 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좀 이런 내신의 그런 등수가 예전보다는 변별력이 좀 없어졌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죠. 이제 학교마다 컴피티션이나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학교 전교 1등하고 다른 학교 전교 1등하고는 이제 비교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랭크가 낮아지면서 이제 다른 요소들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GPA나 SAT, ACT 그리고 이제 더 많이 부각된 게 이제 콜 셀렉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학교에서 그러니까 어베일러블한 과목 중에서 진짜 챌린징하고 어려운 과목들을 다 들었는지 그런 걸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렇군요. 그냥 그때의 선택이 정말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선택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냥 쉬운 클래스만 들어서 올 A를 받는 것보다 어려운 클래스를 들어서 A, B를 받는 게 차라리 더 유리하게 보이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학교 내에서 보통 같으면 이제 학교에서 제일 높게 들을 수 있는 수학이 AP 캘큘러스예요. 근데 이제 어느 학교들은 뭐 멀티베리어블이나 리니어 알지브라도 있는데 그런 학교를 간다면은 그 제일 어려운 클래스를 도전해 볼 만도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입시 트렌드를 분석을 해보면 안정적으로 1, 2등 점수가 무조건 높기 위해서 선택을 했던 학생들보다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지만 도전 정신을 가지고 네. 뭔가가 뭐 열심히 하려고 한 친구들에게 조금 더 네. 호의적인 입시 트렌드다라고 네, 할 수 그쵸.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미국의 입시가 정말 한국처럼 뭐 점수 딱 해서 그것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입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매년 트렌드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정말 학부모님들 혼자서는 그리고 학생들 혼자서는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토크창에도 비 오는데 또 달라스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아마 방송을 이전 방송을 들으신 것 같아요. 네. 버클리는 어스틴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어스틴에서 원장님이요 오늘 달려오셨습니다. 4월엔 12학년 엄마들이 살짝 조용했다가 흥분했다가 표정이 사춘기 때로 가요라고 하시는데요. 네. 4063님께서는 아마 입시를 주변에서 많이 경험을 한 것을 곁에서 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버클리 아카데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입시에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또 있나요? 네, 이제 뭐 예전에도 그랬었지만 이제 에세이가 더 중요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랭킹이 내려가면서 이제 다른 요소들이 더 중요한 거에서 이제 에세이가 그렇게 많이 중요해졌어요. 그렇네요.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만약에 점수 그리고 뭐 등수, 학생의 랭크가 중요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다른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동양 아이들은 이제 성적이나 이런 게 좋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일단 안에서 성적은 좋군요. 네, 좀 더 부각이 되려면은 이제 에세이나 엑스트라 커리큘러 그쪽이 더 중요해져요. 맞아요. 공부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시키면 또 성적은 또 따라오잖아요. 네. 또 미국에서 잘하는 아이들이 또 네. 순수한 면도 있고 그래서 성적은 잘 받쳐줘서 따라왔는데 여기서 뭔가가 스페셜하게 내가 해줘야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이 어머님들 듣고 계시죠? 바로 에세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항상 에머니 원장님이 이제 에세이를 많이 컬럼에서 많이 다루시거든요. 맞아요. 예, 그 네.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이제 뭐 탑픽을 정하는 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클리셰이한 탑픽이 아니라 좀 더 자기를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조금 색다른 그런 탑픽을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 이제 자신의 장점이나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하진 않고요. 간접적으로 그게 이렇게 어려워요, 예, 원장님. 하는 게 좋고요. 그렇지만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찾아서 써야 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게 학생이 혼자 하려면 참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키는 건 잘하는 아이들이 맞는데 네. 이제 자기의 의지로서 자기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좀 덜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공부는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서 성적은 척척 나오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입시도 학생도 처음 치르는 부분이고 부모님도 처음 치르기 때문에 에세이를 어떻게 잡아줘야 될지 지금 팁을 살짝 주신 부분은요. 토픽이 너무 클리셰이하지 않을 것. 네. 진부한 토픽보다는 좀 독특한 토픽. 그러면서도 너무 드러내지 않으면서 어필을 할 것. 사실 원장님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어필한 듯 안 한 듯 하면서 하게 되는 것.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도와주고 있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에세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3, 4년의 노력이 맞아요. 이게 빛나느냐 안 빛나느냐가 되거든요. 네, 진짜 안타까운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정말 3, 4년 동안 많이 달려서 입시 준비해서 나머지 부분은 잘 준비가 됐는데 이 에세이 부분의 어려움 때문에 그냥 그리고 어떨 때는 이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 에세이 뭐 그냥 일반적으로 쓰면 되지 않나 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나중에 뭐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경우는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원서를
정말 어떻게 쓰는지, 에세이를 어떻게 쓰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아직 유치원생 엄마기 때문에 네. 원서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 보통 그러면 학교마다 에세이를 몇 개를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 커먼 에세이가 하나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학교마다 원하는 서플리멘터 에세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2-3개, 어떤 때는 4개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학교에 3개에서 4개까지 네, 할수 되는 있어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렇다면 친구들이 원서를 쓸 때요. 보통 지원을 몇 개 학교까지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5개 지원하면 많이 했다고 하는데 네. 이제는 보통 한 에버리지로 한 10개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많으면 한 15개, 어떤 아이는 20개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와, 그러면 10개만 지원했다고 쳐도 에세이 원서 준비만 40개 맥시멈으로 생각했을 그럴 때요.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다 똑같이 에세이를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학교마다 주어지는 토픽들이 좀 비슷비슷한 부분은 있지만은 또 어느 학교들은 이제 좀 더 특별한 그런 토픽을 정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또 새로 써야 돼요. 그렇군요. 그런데 학생들 중에서 나는 글을 잘 쓰니까 나는 자신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은 에세이를 혼자 쓰게 내버려둬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에세이나 그런 거를 할 때는 이제 보통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들은 글을 잘 쓴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근데 이제 에세이 토픽을 정하거나 이런 거를 이제 학교에 보낼 에세이를 쓸 때는 글을 잘 쓰는 것보다 자기를 얼마나 어필할 수 있는지 그걸 보거든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거는 어떤 토픽이 주어진 거에서 그거를 그냥 쓰는 건데 이거는 자기 자신을 에 대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많이 해보지를 않아요. 그렇죠. 뭐 매일 일기를 쓴다든지 그러면 해봤겠죠. 그러면 부모님도 혹시 집에서 엄마 나는 이렇게 공부도 잘했고 글도 잘 쓰니까 내가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고 혹시나 효도의 마음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아니야 누구야 에세이는 전략적으로 써야 된다고 버클리 원장님이 말씀하셨어 네, 맞아요. 하면서 네.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그 기초부터 주제를 잡는 것, 어떻게 전략적으로 에세이를 접근해야 될지부터 도움을 받는 게 좋겠네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버클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요. 이제 학생의 랭크보다는 다른 부분이 변별력이 있다. 그중에서도 에세이를 독특하면서도 어필이 잘 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게이트웨이 패키지라는 게 있다고 하셨어요. 버클리 학원의 게이트웨이 패키지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나요? 네, 이제 저희 게이웨이 패키지가 학교 지원하는데 모든 것 그거를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5개의 대학 원서를 도와주는데 5개 대학이라면 이제 10개에서 15개 에세이를 써야 하고요. 네. 이 모든 에세이를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5개 학교에서 20개 에세이를 요구한다. 그럼 다 도와드려요. 그러면 게이트웨이 패키지가 어떻게 되든 내가 이 학생은 40개를 쓰든 이 학생은 10개를 쓰든 동일한 그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그 에세이들이 그 5개의 학교에 뭐랄까 인클루드 되어 있으면은 다 도와드려요. 어쨌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학교의 입시 원서의 모든 필요한 부분을 다 케어해 준다라는 네, 그렇죠. 그런 또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뭐, 패키지네요. 네, 대학 리스트 선정이라든지 뭐 전공 선택도 지도해드리고 인터뷰 준비, 원서 과정, 그리고 뭐 이제 만약에 파이낸셜 에이드 그런 것까지 와. 도와드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A to Z 말 그대로 패키지가 많네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끝까지. 네, 1대1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다 가능해요. 그렇군요. 제가 참 기억에 남은 점은요. 지난번 인터뷰 때도 토탈 케어를 해주신다는 부분 때문에 가장 인상이 깊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패키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목표를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무엇이 준비돼야 되는지 지금 소개를 들으니까 심지어 입학을 하고도 과목 선정하는 것까지요. 네. 사실 이렇게 입시 끝났다 합격했다 그러면 애들이 다 이렇게 뭐 알아서 이제 가겠지라고 하지만 이후에 그 과목을 선택하는 것까지 네. 코칭을 해주시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학교 이제 합격이 다 됐다고 해도 그 학교들에서 맞아요. 어디서 어떻게 돈을 더 받을 수 있는지에서부터 어느 학교로 가는 게 낫는지까지 다. 이 대목은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학교 입학
뭐 합격이 됐다 네.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또 파이낸셜 에이드나 이런 걸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좋은 학교 보내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그리고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는 방법이 나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좀 인텍사스라든지 이렇게 네. 목표 자체를 낮게 잡으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실제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죠. 이제 뭐 학교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저소득층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학생을 합격을 시켰으면 그 학생을 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돈이 조금 더 필요하다 뭐 이러면은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물어보느냐, 어떻게 그거를 네. 어프로치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군요. 그게 달라요. 네. 이런 부분도 사실 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게이웨이 저희 college admission에서 게이웨이 패키지가 있고요. 네. 만약에 부분적으로 원하시면 뭐 1대1 뭐 시간당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에세이만 봐줬으면 좋겠다 하면 그러실 수도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시작한 게 워크숍이거든요. 네. 그래서 클래스 같이 하는데 이 형식을 통해서 이제 원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에세이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자리에서 배우고 거기에서 또 있는 카운슬러 선생님과 피드백도 받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겟웨이 패키지 같은 경우는 토탈 패키지로 들어있는 그런 서비스고 네. 또 어플리케이션 워크숍 같은 경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1대1로 원서 작성 방법을 배우는 건가요? 워크숍은 클래스 같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렉처처럼 이제 가르쳐주고 근데 거기에 또 카운슬러 분들이 몇 명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질문하고 물어보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죠. 그렇군요. 너무나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워크숍인 것 같습니다. 네. 대입원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정말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를 위해서 미래가 달린 일인데 정말 충분히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5개 대학에 지원하는 모든 것을 지도해주는 게이트웨이 패키지 소개해드렸고요. 학생이 도움받고 싶은 것만 또 부분적으로 1대1로 시간당으로 받을 수 있는 대입 서비스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신 부분이 대입 원서와 에세이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다른 부분은 좀 준비가 됐지만 이 원서와 에세이 쓰는 것이 워낙 또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당락이 좌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배우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워크숍까지 정리가 됐나요? 이렇게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있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주니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지금부터 대입 원서 준비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제 학교가 한 달 반,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뭐 recommendation letter이나 어느 학교를 갈지부터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만약에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했다 아니면은 이런데 지도가 필요하시다고 그러면은 저나 이제 에밀리 원장님이 1대1로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니까 1대1 무료로요? 네. 지금 주니어의 그 마음이 깜짝 놀라신 주니어 부모님이 있으실 거고요. 네. 주니어 때부터 잘 준비하시면 성공적인 입시 치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니어 부모님들 지금 들으시면서 나도 무료 상담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저희 플래너 번호가 972-515-0330이거든요. 네, 저도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네. 972-515-0330번입니다. 972-515-0330번인데요. 지금 소개해드린 다양한 또 대입에 도움을 드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1대1로 무료라고 하셨죠, 네, 원장님? 무료예요. 네, 무료 좋아합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 저도 무료 좋아해요.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 두 원장님 상담 원하시면요. 972-515-0330 주니어 부모님들부터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주니어 학생들에게 대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9학년에서 10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학생들 지금 어떻게 또 대입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좀 각도가 다를 것 같아요. 네, 이제 대입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이제 GPA 그런 걸
가 있고요. 네. 또 이제 90학년들은 학기가 끝나기 전에 현재 볼 수 있는 이제 SAT subject 테스트를 보고요. 네. 이번 여름에는 뭐 SAT나 ACT를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서 네. 8, 9, 10월에 SAT나 ACT를 볼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10학년들은 이번 여름이 SAT나 ACT를 준비하기 제일 좋은 시기예요. 왜냐면 이제 그렇군요. 10월 달에 PSAT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11학년이 끝날 때까지 모든 테스트를 다 끝내시는 게 좋아요. 좋은 팁입니다. 그래서 9학년에서 10학년 학생들도 미리미리, 네. 미리미리가 아니죠. 사실 이 학생들이 지금 이제 준비를 한창 네. 해야 되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하이스쿨 학생, 또 하이스쿨이 될 현재 8학년 학생들은 꼭 대입 상담을 받으셔야겠습니다. 이제 하이스쿨 들어가면 입시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할수록 또 멀리 좋은 곳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말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 입시에서 시행착오는 절대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요, 제임스 원장님 종종 이제 점점 더 많이 달라스에 오시는 것 네. 같은데요. 버클리 아카데미 언제 오픈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근황도 좀 알려주시죠. 저희가 5월 초 아니면 5월 중순쯤에 그랜드 오프닝을 하려고 하거든요. 드디어 오픈합니다. 네, 5월 초, 5월 중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은 저희가 세미나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사가 빨리 끝나는 대로 저희가 오픈을 하려고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여름학기 등록 받고 있고요. 4월 28일까지 등록하시면 저희가 20%를 디스카운트 해드리거든요. 10%가 아니고요. 20%. 20%인가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 웹사이트 스케줄이나 그런 거를 보시고 싶으시면은 저희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네. b2aprep.com이거든요. 네. 가시면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되고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네, 저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5월에 중순에는 버클리 아카데미 플레이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월 28일까지 등록할 때 20% 디스카운트 받으실 수 있고요. b2aprep.com 혹은 전화번호 972-515-0330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입시가요, 워낙 또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그런 또 전쟁과 같은 또 친구들에게는, 하지만 미래로 가는 문이니까요. 앞으로 또 나오셔서 또 버클리에 대입으로 가는 모든 것에 정말 모든 것 쏟아부어서 좋은 정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입이 뭐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에 비해서는 복잡하죠. 그렇지만 복잡하면서도 또 아퍼튜니티가 더 많아요. 그렇군요. 잘만 준비하면 학생들을 위해 좋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문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버클리와 함께하는 대입의 모든 것, 제임스 서 원장님, 버클리 아카데미와 함께했습니다.